방금 소개받은 한동욱입니다. 저는 생태학자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서 앞으로 생태적인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의 DMZ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2018년도에 DMZ 전체 한번 조사한 게 사실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당시에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한 DMZ의 주변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갈무리한 건데요. 그것도 거의 DMZ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DMZ 위아래로 해서 DMZ 4km 바깥 공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곳은 남방한계선 밑에 있는 민통선 10km 이 정도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군사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25km 정도를 포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저 안쪽을 실제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 하고 통일이 된다고 한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뢰 몇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봤더니 한강 하구 지역만 한 200년이 걸린답니다. 그걸 전체를 다 조사해서 제거하는 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DMZ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눈다는 것 정도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이 동쪽은 산림 지역이니까 이제 동부 생태계, 그 다음에 중부는 약간 평야지대가 있죠. 그래서 중부 생태계, 그리고 서부 쪽은 주로 강 하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부 생태계, 이렇게 해서 생태계 개념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접근해 보면 좋겠죠. 전체 한반도 면적의 1.6% 정도 되는 공간을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이 한 280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좁은 1.6%의 면적 구간 안에 101종 35.8%가 나왔죠.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하죠. 특정한 공간에, 아주 좁은 공간에 멸종위기종이 약 40% 가까이 나온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가치 있죠. 그죠? 근데 DMZ는 유보 공간이라고 해서 일단 손을 대지 못하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들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피난처로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왜 DMZ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야생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사실은 접경 지역 중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생물 종도 사실은 현재 아까 그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약 6,000종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기록됐나 싶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생물종이 많은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식물, 그 다음에 포유류와 조류를 빼고는요, 양서, 파충류, 곤충, 어류, 저서, 무척추, 거미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들 중에 대부분 종들이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조류입니다. 조류. 어떻습니까? 같은 개체군에 비해서, 같은 분류군에 비해서 조류 분류군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망원경으로 주로 관찰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종들이 이렇게 많다? 특히 멸종위기종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에 대해서 많은 국제기관들이 조류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류에 대해서 남북한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는 앞으로 DMZ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에서부터 파주에 있는 장담 반도라고 하는 유격 지역에 가상의 선이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위아래로 2km씩 후퇴한 것이 DMZ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가 유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역도 있고 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강하고 중립수역이죠. 정전협정상에서는 보시면 문구 자체가 워터스예요. 수역입니다. 수역.
강화도 위쪽으로 해서 보면 강화도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공동 수역이라고 했던 거죠. 군사분계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중립지역으로 하면서 민용선박이 항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강우 중립수역 자체를 우리 뭐라고 이해하면 되느냐? DMW라고 이해하자. 왜 DMW입니까? 워터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demilitarized가 맞습니다. 똑같이 비무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북방 한계선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NLL이라고 부르는 우리 해역에 선을 그었던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 DMW라고 불렀던 한강하구 수역인데요. 이 지역, 여기 보면 김포의 일부 지역, 파주의 오두산 전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쯤 들어오면 여기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김포가 안 끝났어요. 여기 지역까지도 다 철책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리고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200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중에서 여기 고양시 앞에 있는 장항습지라고 하는 곳은 이 일부 구간이 개방이 되면서 일반 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야생의 공간이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한강 하구의 이 지역을 그러면 접경으로 이해할 거냐? 해야죠, 당연히. 민간인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별도로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은 접경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접경이 총 4개의 유형이 생기는 거죠. 이게 DMZ라고 하는 유격의 공간만이 아니고 수역의 공간, 해역의 공간, 보호지역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선 기대종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인문학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종이죠. 그 예를 들어서 호랑이, 뭐 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팬다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 뭐 이쁜 종 또는 아주 멋있는 종, 뭐 이런 종들을 주로 기대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꼭 보호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반딧불이 지키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좋아하면 기대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좋아하는 종이 있느냐? 특히 DMZ에 살면 남북한 DMZ 기대종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서로 양 정부가 이 종은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그런 종들을 우리가 DMZ 기대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DMZ는 포괄적 DMZ.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DMZ 권역에서 가장 유일하게 또 아주 가장 많이 서식하는 종 했을 때 두루미라고 하는 종이죠. 이 두루미라고 하는 종은 우리가 DMZ 권역이 없으면 사라질 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쪽 국가에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국조는 아니지만 거의 국가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두루미 서식지, 흰 두루미를 보존해라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괄적 DMZ 안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레드 크라운드 크레인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대표적인 두루미고요. 서부 쪽으로 내려오면요, 주로 습지를 이용하거나 바다 쪽을 이용하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 종이 뭐냐면 앞에 제자가 붙습니다. 제두루미라고 하는 거죠. 철원에도 많지만 한강하구 쪽이 훨씬 많고요. 주로 습지 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두루미가 북한 쪽에서도 이 제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있고요. 가까이에. 그래서 이런 종들이 DMZ의 기대종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게리라고 하는 종은 조금 다른 종이죠. 게리 뭐 수호대 이런 모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이 강하구의 습지에 주로 많이 삽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스완, 구스라고 하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백조기러기예요. 얘는 원래 동북아 지역의 야생 거위입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기르는 거위의 조상종이에요.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의미 있는 종이죠. 이 종이 역시 한강 하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 종을 북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리를.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게리라고 하는 종이 왜 중요한지 이걸 기대종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90% 이상이 DMZ, 포괄적 DMZ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해 무인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저새를 보존하려면 DMZ가 중요해. 근데 그때 DMZ는 포괄적 DMZ입니다. 전박이 물범 또는 요즘 이제 용어가 통일돼서 물범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범도 역시 포괄적 DMZ, 특히 서해 무인도에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종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요 종 정도는 우리가 남북한 공통에 관심이 있는 기대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남북 생태협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주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지금 가입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그리고 람사르 협약,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입니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생물종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지역들의 보호지역들을 설정을 합니다. 특히 람사르 협약에 가입을 하면 이게 습지 보존에 대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가입을 했기 때문에 26개가 됩니다. 근데 북한은 나중에 가입했기 때문에 2개를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서로 공동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게리처럼 여기에 이동했다가 바로 한강으로 이동해 오거나 DMZ로 이동하는 종들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또 하나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런 협약을 가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알래스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내려오는 요 루트인데요. 북한과 남한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지역 안에 있는 중요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서식지 네트워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2개를 지정을 했고 한국은 17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서로가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다면 여기에 새가 몇 마리 왔어. 예를 들어 게리가 4만 마리가 왔다. 몇 월 며칠 날 왔으니 너네 거기에서 모니터링 해봐라. 며칠 뒤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협력이죠. 새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그런데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같이 호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관찰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북한이 이 문덕습지 아까 요 위쪽에 요 지역입니다. 청천강 하구인데요. 여기가 람사르 습지이자 아까 그 EAFP 철새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게리가 옵니다. 북한에서 물게리라고 하는데요. 물게리가 이날 약 5만 마리가 왔어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 다 초청하고 학생들 다 초청하고 주민들 다 초청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철새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몇 주 뒤 얘네들이 다 사라져요.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오죠. 한강하구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 1000마리 정도밖에 안 와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갔느냐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면 이 개체군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개체군을 어떻게 보호할지 답이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국제적인 환경협약에 따르면 결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죠. 서로 보존하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공동 람사르 습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국가가 각각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공동 습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람사르 습지로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는 싸우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생태 관광도 하고 종 보존도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제안입니다.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니 접경 지역을 이용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려놓은 이 많은 대인 지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지뢰 문제를
우리는 통일 문제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우리 몸으로 못 가더라도 새들을 이용해서 새들과 같이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공동으로 지켜나가고 공동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한다면 우리는 같이 생태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생태학자의 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